이상합니다. 최근 금,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거론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트럼프가 미국의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목한 인물 케빈 허쉬입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반대로 케빈 허쉬는 유동성 확장을 싫어하는 매파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트럼프는 하필 매파인 케빈 허쉬를 선택했는지, 트럼프가 새로 그리는 시장의 그림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투자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주주님들, 리치플랜입니다. 지난 1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허쉬를 새로운 미국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다소 충격을 받았죠. 케빈 허쉬는 5월 파월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의 뒤를 이어 연준의 의장이 될 인물인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릴까? 그의 경제에 대한 관념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면 안 된다. 부실 기업은 자연스럽게 망하도록 두는 것이 시장에 이롭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좋지 않다. 그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메시지들이죠. 실제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자 양적 완화를 진행하던 연준은 2011년 아예 무제한 양적 완화를 나아갑니다. 이때 케빈 허쉬는 반대 의사를 밝히다가 결국 금리 인하에 찬성한 후 이사직을 사임해버리죠. 그때 그가 SNS에 남긴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한다. 그만큼 케빈 허쉬 본인도 자신의 스승인 드러켄 밀러처럼 매파적 성향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생깁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이겨야 합니다. 중간선거에서 지면 남은 임기를 식물 정보로 보내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경제 성장과 주가 부양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부채 부담을 낮추고 싶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국채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파월에게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했잖아요. 그런데 왜 트럼프는 비둘기파 후보들을 두고 매파 성향인 케빈 허쉬를 지명했을까요? 모순이 있지 않나요? 시장도 매파인 케빈 허쉬가 지명되자 긴축 재정 정책을 우려하며 자산 가치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트럼프와 케빈 허쉬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케빈 허쉬는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정책에 반대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소임을 잘 마무리한 후 이사직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당시 자신의 월가 인맥을 활용해서 연준과 금융계의 조율자 역할을 잘 해냈다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그는 매파적 성향이 있지만 동시에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특히 케빈 허쉬도 지금의 미국 경제와 트럼프의 특이한 상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는 선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생각이 같은 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이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트럼프는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추고 싶습니다. 국채 금리를 낮춰서 매년 1조 달러 이상 지출되는 국가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죠. 그리고 지속적인 양적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미국 부채 증가를 걱정합니다. 새로운 국채 수요가 계속 있을까? 의문도 가지고 있죠. 결국 이러한 걱정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면서 장기채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보기에는 미국채 수요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때문에 이미 기준금리를 여러 번 내렸음에도 미국 장기채 금리는 오히려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관점입니다. 케빈 허쉬는 트럼프에게 제안했을 겁니다. 확실히 인플레이션 우려를 먼저 잡아야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긴다. 그래야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정치 독립성을 확보한 그림이 나온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그림이면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고 또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 일단 금리 인하는 하되 동시에 양적 긴축을 진행하자.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소진시켜서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자. 긴축은 하면서 금리는 낮춘다? 그러면 효과가 희석되지 않을까? 의문을 품는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역시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트럼프에게는 꽤나 매력적입니다.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조란 맘다니가 최근 뉴욕주지사로 당선되면서 트럼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가 고공행진에도 민심이 악화되며 생각에 잠겼죠. 트럼프는 깨닫습니다. 미국 주식의 90%는 미국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기에 주가가 올라도 대중의 표심을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GDP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지금 미국인들의 관심이 줄었습니다. 미국 인구 대부분의 현실은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의 양극화는 아주 심각합니다. 실제 미국 전체 소비의 51%를 겨우 상위 10% 소득 인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이기려면 당장의 GDP, 주가보다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민생 경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최근 어포더빌리티, 즉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죠.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 도입, 사모펀드의 단독주택 매입 제한, 모기지 금리 인하를 위한 정부의 MBS 채권 매입, 2,000달러 현금 수표 지급, 이렇게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무게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에게 케빈 허쉬의 말은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그가 2025년 11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사설을 같이 엿볼게요. 지금은 AI 혁신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미국인의 실질 소득을 높여야 한다. AI 혁신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기업들과 민간의 투자를 높여줘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세액 감소 정책으로 민간 자본 투자가 5조 4천억 달러 이상 이뤄질 수 있었다. 그의 정책은 적절했다. 유동성을 공급하면 자산 가치만 올라서 부자들만 좋다. AI는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거다.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서 벗어나 생산성 증가를 봐야만 한다. 결국 압도적인 생산 혁신으로 인플레이션을
인포메이션을 눌러버릴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죠. 트럼프와 케빈 허씨가 그리는 그림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결국 케빈 허씨는 연준의 과도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것입니다. 그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는 금융권과 대기업의 자금 조달만 쉽게 만들었고 때문에 주가는 고공행진했지만 서민 경제는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긴축재정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죠. 긴축으로 시장에서 걷어들인 유동성을 활용해서 대신 금리는 낮출 겁니다. 대출 문턱을 낮추고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으로 흐르는 유동성을 높이게 되죠. 동시에 국채금리 인하 효과를 만들어서 정부 부채 부담을 낮추고 결국은 유동성 확장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시간차를 두더라도 결과적인 유동성 확장을 지속해서 AI 투자를 이어나가는 사이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트럼프는 서민 경제를 챙기며 표심을 가져올 수 있고 케빈 허씨는 보여지는 연준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장기적 경제 성장과 AI 기술 패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케빈 허씨 모두가 원하는 금리 인하까지도 추진할 수 있게 되죠. 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중단기적으로 미국은 긴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지속적인 유동성 확장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야기는 저의 관점과 뇌피셜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에는 신중히 참고만 바랍니다. 만약 저의 생각대로 미국의 시나리오가 흘러가더라도 중간에 변수도 존재합니다. 중국의 개입과 일본, 유럽 시장 역시 트럼프와 케빈 허씨의 경제 시나리오를 방해할 수 있죠. 때문에 큰 흐름으로 변수 발생이 없을지는 같이 두고 봐야만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간다고 믿는다면 지금 미국 장기채 투자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AI, 반도체, 전력에너지, 로봇 투자 사이클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투자의 정답은 없으니 참고만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긴 투자 인생, 앞으로의 자산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투자와 경제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